여러분, 혹시 공짜인 줄 알고 가져다 쓴 코드가 나중에 내 회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가 어떻게 수십억 원짜리 영업비밀이랑 제대로 부딪혔는지 그 아주 역설적인 실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길입니다. 한 개발자의 번뜩이는 발견으로 시작해서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이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볼 거고요. 또 이 공짜 코드에 숨겨진 무서운 덫은 뭔지, 그리고 법원은 대체 어떤 놀라운 판결을 내렸는지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한 명의 개발자, 편의상 김 씨라고 부를게요. 이 김 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요, 더 빠르고 안전한 VPN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정말 밤낮 없이 매달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정말 보석 같은 오픈소스 코드를 발견한 겁니다. 유레카를 외쳤겠죠. 이걸 기반으로 만든 VPN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고요. 회사는 이 소스 코드를 1급 영업비밀로 딱 지정해서 정말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믿었던 동료 박 씨가 퇴사하면서 이 코드를 통째로 복사해서 경쟁사로 날라버리는 정말 영화 같은 배신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회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박 씨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누가 봐도 회사 승리가 당연해 보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박 씨가 법정에서 꺼내든 한마디가 이 사건 전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아니, 대체 무슨 주장을 했길래 그럴까요? 자, 박 씨의 그 대담한 주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 씨가 가져다 쓴 그 공짜 코드에 붙어있던 아주 강력한 규칙, 바로 GPL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이 GPL이라는 게 그냥 마음껏 쓰세요 하는 공짜 뷔페가 아니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뷔페 음식을 공짜로 먹는 대신 나중에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은 뷔페를 차려줘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의무 조항이 붙어 있는 겁니다. 즉, GPL 코드를 썼으면 당신이 만든 코드도 전부 다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을 박 씨가 파고든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훔쳤다고요? 그 코드 원래 GPL이라서 어차피 세상에다 공개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도 안 하고 당신들끼리만 비밀이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와,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 딜레마가 딱 드러납니다. 도대체 이건 도난당한 비밀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공개됐어야 할 정보일까요? 한쪽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회사가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든 소중한 자산이고 우린 이걸 비밀로 철저히 관리했다.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박 씨가 이렇게 맞서는 거죠. 아니, 그 비밀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원래 공개했어야 하는 걸 당신들이 약속을 어긴 거다. 이게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정말 팽팽하죠? 양쪽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수많은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씨의 유죄였습니다. 네,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회사가 GPL 라이센스 규칙 어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자, 지금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원이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낸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법원은 이 복잡한 실타래를 아주 간단하게 풀어버립니다. 바로 책임의 분리라는 원칙으로요. 쉽게 말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딱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나눠서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내 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차를 훔쳐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법 주차는 불법 주차고 절도는 절도인 거죠.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법원은 딱 세 가지만 봤습니다. 첫째, 박 씨가 코드를 빼돌릴 그 순간에 이 코드는 비밀이었나? 네, 회사는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죠. 둘째, 이 코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었나? 네, 이걸로 돈을 벌고 있었으니 당연히 가치가 있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가 GPL을 어긴 건요.
법원은 그건 이 절도 사건과는 상관없는 회사와 원래 코드 만든 사람 둘이서 해결할 민사 문제입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 법원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아주 쉽게 비유하면 딱 이겁니다. 네가 약속을 어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도둑이 내 물건을 훔쳐도 되는 건 아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를 보고 나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특히 개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서 꼭 챙겨가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오픈소스라고 다 똑같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MIT나 아파치 라이센스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그냥 출처만 밝혀주세요 정도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반면에 이번 사건의 GPL처럼 내가 만든 결과물까지 전부 다 공개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조건이 붙은 것도 있습니다. 코드를 쓰기 전에 이 사용 설명서부터 읽어봐야 하는 이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 딱 3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코드를 쓰기 전엔 반드시 라이센스, 즉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둘째, 상대가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다. 박 씨처럼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뭔가를 비밀로 지키고 싶다면 평소에 이건 비밀이야 라고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나중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지금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코드의 라이센스는 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픈소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강력하고 놀라운 무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무기가 그렇듯이 그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나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겠죠. 그 힘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규칙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